자, 오늘 2부에서 만나는 안전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안전생활백서를 이끌어 주실 우리 정미영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백서를 좀 청취해 주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 어, 어제 전국을 강타한 네. 태풍 동다리 때문에 혹시 피해를 또 입은 곳은 없는지 안전을 맞아요. 담당하는 또 네. 직원으로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올 여름 어느 때보다도 태풍이라든지 무더위가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전한 대한민국 인천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체인지 안전 365를 플러스 네. 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그때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신문고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이제 누구나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행안부에서 그 민원 처리 신고를 처리 기관에서 이송시켜서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핸드폰으로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는 건데 그럼 일반 전화도 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 전화 안 돼요, 정말? 네, 왜냐하면 아, 위험 요소를 사진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구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위치 정보를 허용으로 체크를 해야지만 네,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조건입니다. 안전신고 대상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신고 대상은 이제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한 뭐 제도나 아니면 시설이나 위험물 요소에 대해서 네네네. 다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안전신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관련 신고, 그리고 생활 불편 신고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무척 강범위하네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다 일어나는 네.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안전신고 유형부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신고 부분에는 이제 여름철 집중신고라든지 네. 오늘 만약에 태풍이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전신주가 넘어갔거나 산사태나 토사 유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바로 여름철 집중신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해체 공사장 위험이라든지 네네네. 뭐 대기 수질 오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불법 주정차 신고는 많은 분들이 신고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인데 바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게 바로 불법 주정차. 주정차. 네. 네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구역 위반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교통 위반 신고로는 뭐 교통 위반이라든지 이제 고속도로 포함해서 네네네. 속도가 너무 네. 난다든가 아니면은 이륜차 위반, 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불법 뭐 튜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생활 불편 신고는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때 조례를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를 했을 때 두 군데만 게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불법 광고 현수막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자전거 요즘 많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불법으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다든지 아. 쓰레기나 폐기물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생활 불편 신고에 해당 사항에 접수가 되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간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방역수칙 중에서 집합 제한 관련해서 많은 이제 개편이 많이 되었었는데 네네네. 그때 그걸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네 제보를 해서 이제 네네. 그거를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우리 대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 안전생활에 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은 안전신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막 들으시면 무척 놀라실 건데요. 2024년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입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8월 18일 기준으로 768만 8,213건이었고요. 네. 8월 달 신고 건수는 그 중에 67만 4,126건이었고요. 8월 8일 일요일 전국 신고 건수는 31,72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천 지역에서 신고된 건은
2,188건으로 접수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 안전 그 신문고에 신고들의 신고 건수가 생각보다 좀 너무 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이 신고되는 어떤 유형이라 그럴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신고되는 유형은 불법 주정차 신고랑 그리고 자동차 교통 위반. 교통위반. 네, 맞습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그 안전 모니터 봉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신고 건수 중에 안전 모니터 봉사단원의 그 신고 건수들도 이게 포함이 지금 돼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걸 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24년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768만 8,213건 중에 네. 안전 모니터 봉사단이 40만 4,953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제일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한국도로공사가 10만 4,023건. 그리고 네. 세 번째로 한전 MCS에서 6만 5,590건.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서 6만 4,239건.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에서 4만 3,915건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안전 모니터 봉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혹시 그 안전 모니터 봉사단이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했을 시에 네네네. 뭔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 안전과 관련된 걸 신고를 하면 누구나 제보를 가능하지만 네네.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 모니터 봉사단 인천시 연합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먼저 회원을 등록을 그렇죠. 하셔야 되고. 네네. 이거는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전 모니터 봉사단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안전 신문고 건수를 신고를 해서 그게 수용돼서 처리가 됐을 경우는 한 건당 1시간,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네네. 네,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네, 단순히 이제 안전 신문고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회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네네.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안전 모니터 봉사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천시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성 교육도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네. 봉사 시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이제 전국 최초로 안전신문고 사용자 앱 권한을 했고 그 행안부 장관상 표창을 했다는 게 나간 이후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네, 우리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냐라고 하는 네, 질문도 있었고, 네,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분은 획기적인 자원봉사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맞아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전은 네.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내가 참여하고 그게 개선되는 과정에 대해서 뿌듯한 만족감도 느낀다고 하는 게 네, 봉사단의 네.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 네. 관심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양성교육 진행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올해 4회차에 걸쳐서 네네. 양성교육을 진행을 했고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명단을 받았지만 부득이하게 교육 네. 당일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나간 이후에도 언제 일정이 있냐라고 문의하신 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저희 다시 방송 계속 나오실 거니까 그때 네네.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다음 주에 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요거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 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사용해 보셨나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고 그리고 네. 올리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우리의 첫걸음, 네. 우리 행안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와 우리 네.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정미영 대리님 옆에 있으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꼭 붙어 있을래요. 네, 지금까지 공감부질라디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수요일에 만나는 안전생활 백서 우리 이끌어주시는 정미영 네.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